모두의 채용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취준생들이 어려워하는 우리나라 기업 직무 정보 알맞게 요리해 먹기 좋게 한상 가득 차려드립니다. 분석 데스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일 코칭의 김태성 대표 코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쌤, 오늘 취준생들의 살이 되고 뼈가 되는 기업과 직무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거잖아요. 예. 오늘 집중적으로 어떤 기업에 대해서 파헤친다고 들었는데요. 예. 오늘 어떤 기업 직무 소개해 주시나요? 예,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삼성그룹 면접. 네, 긴 말하지 않아도 이 삼성그룹은요,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이 모든 취준생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현재 삼성그룹의 채용 진행 상황과 이 면접 일정에 대해서 소개 먼저 해주실까요? 예, 삼성전자 외 19개 회사에서 공고를 냈었죠. 이게 네. 지원서 접수가 9월 11일부터 18일까지 있었고요. 직무적성 검사가 지사시, 그러니까 10월 28일부터 29일 네. 양일간에 거쳐서 치러졌고요. 네. 합격자 발표가 좀 늦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노심초사 언제 나느냐 굉장히 조마조마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문제도 쉬웠다고 했기 때문에 네. 내 점수로 합격할 수 있을까 많이 기다렸던 친구들이 많았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11월 10일 금요일 그것도 거의 퇴근 시간 가까워서 네.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접일은요. 이게 발표를 하면서 보통의 경우는 언제 면접합니다. 네. 어떤 식으로 합니다라는 게 바로 같이 발표가 되는데 그쵸. 네.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합격자 발표만 일단 하고요. 네. 어떤 계열사 어떤 직무는 그날 저녁에 별도로 면접 안내 메일이 나갔고 어떤 데는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은가 봐요. 네. 그래서 제 학생들 기준으로 보니까 면접일이 한 16일부터 11월 24일까지 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제 또 제 학생 중에 하나는 12월 1일 날 본다라고도 합니다. 굉장히 긴 기간에 걸쳐서 면접을 그러네요. 보려고 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쌤 말씀대로 특히 지금 지샷 합격하고 면접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그동안 우리가 삼성그룹 면접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방식이 어떤지에 대해서 많이 방송을 네.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보면 계열사 그리고 직무별로 네. 방식이 좀 다르고 일정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어떻게 진행하는가 요거는 간단히 짚고요. 네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성그룹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삼성그룹 면접 특징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실까요? 예, 일단 원데이 면접이에요. 이번에도 하루에 다 봅니다. 그리고 계열사 직무별로 상이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보통 다대일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네. 면접관 여러 명, 3명 정도의 지원자 1명.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면밀히 보려고 할 것이다. 네. 그리고 계열사 직무별로 좀 특화된 질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출신 학교나 스펙 이거 영향 없습니다. 선생님 저는 면접 보기 전에 저 학점이 낮아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고민하는데 네. 학점 낮아서 문제가 됐으면 이미 면접에도 안 불렀겠죠. 안 불렀을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복장은 비즈니스 캐주얼 입고 오라고 했으니까 너무 정장스럽게 입고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행 방식은 이건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면접 안내 메일을 이미 받으신 분이 있고 아직 네. 못 받으신 분이 있는데요. 안내 메일 그냥 참고하세요. 안내 메일에 보면 집합 장소가 있거든요. 집합 장소에 모셔서 셔틀을 타고 가는데요. 늦지 마세요. 제발. 이거 개인적으로 이동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네. 꼭 셔틀을 타셔야 돼요. 그래서 안내 메일에 따라서 늦지 않도록 도착하고요. 갔어. 그러면은 대기실에 일단 대기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약식 지삿을 보게 될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직무 역량 면접 그리고 임원들이 보는 인성 면접 요 두 개를 같이 보는데요. 이거는 지원자에 따라서 순서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네. 나는 왜 직무 면접을 먼저 보지? 나는 왜 임원 면접을 먼저 보지? 이런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직무 역량 면접 한 30분 보고요. 임원 면접 한 30분 정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계열사랑 이 직무마다 면접 방식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쌤. 면접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이 면접 준비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이건 좀 알고 가야 한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예, 이것만큼은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것을 네. 말씀드릴 테니까요. 명심하고 준비하시기 네. 바랍니다. 첫 번째, 삼성은요. 구조적 평가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면접관 마음대로 이 친구 마음에 드는데 말 잘하는데 성실해 보여. 나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해서 뽑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거 면접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네. 누구를 뽑을지, 무엇을 평가할지, 그리고 점수 주는 방식은 어떤지 이것을 채용팀이 다 설계를 하고요. 면접관은 이대로 실행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예전에 면접관 하셨던 분이 야 내가 면접 보면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좀 더 좋더라. 네. 이 얘기 좀 믿지 마세요. 채용팀이 설계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구조적 평가라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대해서는 무엇을 질문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무엇을 질문하느냐보다는 무엇을 평가할지 평가 항목에 초점을 맞춰서 네.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 동기를 물었어. 너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니? 라는 식의 질문에 대해서 지원 동기를 예쁘게 멋지게 틀리지 않게 유려하게 말하면 합격할 것이다.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무엇을 질문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평가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지원 동기는 당신은 우리 지원 회사에 대해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이 직무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어? 이런 것을 평가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또한 뭐 향후 포부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꿈과 소망 이거 예쁘게 말 유려하게 잘하면 점수를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계속 얘기합니다.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 예, 초점을 맞추십시오. 향후 포부도 마찬가지로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하셔야 될 거 삼성은요. 여러분 말 믿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 네. 말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지원자의 경험만 믿어요. 말은 화려하게 하면 되잖아요. 뭐든지 다 할 수 네. 있죠. 그죠? 나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말을 믿지 않고 경험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 회사에 들어가면 주도적으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포기하지 않고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있어. 네, 그건 추상적인 멘트를 믿지 그죠? 않는 거죠.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웬걸 좀 어려운 과제 네. 주어질 것 같으면 슬슬 빼. 네. 저는 뭐 협력사, 유관부서, 팀 내에서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협력하면서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자신 있게 얘기했어. 네. 믿고선 이 친구 괜찮은데 소통 협업에 뭐 5점 최적화되어 이렇게 했어. 있는데? 네. 그렇게 했어.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팀 내 갈등은 얘가 다 일으키고 있어. 맨날 싸우고 있어. 네. 고객 멱살까지 잡아. 네. 이거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거에 진짜 그렇게 했는가라는 것을 경험을 묻고 평가를 한다라는 네. 거 꼭 명심하시고요. 세 번째, 삼성은 지원자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이 직무에 대해서 얼만큼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질문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회사 그리고 그 회사를 둘러싼 시장 그리고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변화,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을 꼭 준비를 하고 가셔야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계열사나 직무를 지원했다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이건 알고 가야 한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무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또 직무 면접 기출 질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직무 역량 면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해당 직무에 잘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라는 거고요. 일반적인 진행 방식은요. 면접관 3명이 들어가요. 그 앞에 PC가 있습니다. 네. 면접관 앞에 PC 톡톡톡톡 할 네. 거예요. 그리고선 지원자 1명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질문과 대답 형식으로 질문이 이어집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열사와 직무별로 조금 달라요. 그래서 네. 일부 계열사 일부 직무는요. 사전 문제 풀이 형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문제를 주어지고 한 40분 동안 풀어봐. 그리고 네. 10분 정도 PT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PT가 진행되고 나서 그 다음에 발표 내용에 대한 것 그리고 플러스 면접관이 묻고 싶은 것 이것을 심층 인터뷰가 이어서 네.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직무는 또 창의성 면접이 진행되기도 네.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면접 안내 메일을 받았을 때 그거 참고하시면 돼요. 내 친구는 창의성 면접 본다는데 나도 이거 준비해야 돼?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각각 다르다. 네. 그리고 이 기출 문제를 좀 보시면은 심층 면접에서 주로 어떤 질문을 하느냐? 대부분 1분 자기소개를 시킵니다. 그리고 왜 이 직무를 지원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꼬리 질문으로 당신의 이력들이 그러니까 지원자의 이력들이 우리 회사 이 직무에서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이런 꼬리 질문을 이어나가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반도체 쪽이야. 그럼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 보세요. 또는 뭐 2차 전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의 구조와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 대로 또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하면서 꼬리 질문으로 쭉 이어나갈 겁니다. 그리고 지원자가 했던 어떤 프로젝트가 있네요. 이 지원서를 보니까.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우리 직무에 와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지 한번 네. 얘기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또는 이러이러한 제품이 우리가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당신이 지원했던 이 직무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본인의 아이디어를 좀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도 있고요. 네. 또는 이 직무 자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라고 묻고 나서 꼬리 질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네.
그럼 이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뭐가 있습니까? 한 3가지 정도만 얘기해 보시겠어요? 대답하면. 그럼 그 3가지 역량이 본인한테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근거를 얘기해 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꼬리 질문이 쭉 이어나갑니다. 네. 예. 선생님 말씀대로 회사의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직무 면접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팁을 주실까요? 예, 제가 아까 그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될 네.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무엇을 질문하느냐? 제가 기출 문제를 드리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이 질문은 무엇을 평가하느냐, 평가 항목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것의 평가 항목, 이 직무 면접의 평가 항목이 무엇인가를 먼저 정의를 해놓고 네. 시작합시다. 네. 일단 처음에 직무에 대한 이해력, 이해도를 먼저 평가할 거예요. 네. 그다음에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얼만큼 학문적 깊이가 뛰어난가가 아니라 네. 이거와 연결될 수 있는 그 전문성을 얘기하는 네. 겁니다. 그리고 논리력, 문제 해결력, 요게 평가 항목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을 잘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이공 계열인 경우에는 네. 전공에 대한 관련 지식이 중요합니다. 물론 전공과 관련된 것 이거 공부를 하고 가셔야 되고요. 네. 인문 계열인 경우에는 직무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네. 비즈니스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거는 fit 테스트예요. 누가 훌륭한가가 아니라 얼만큼 이것과 맞아떨어지는가, 이 직무와 네. 맞아떨어지는가 이것을 보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그러면은 이 직무에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의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들 삼성그룹은요. 네. 채용 공고를 낼 때 직무기술서라는 것을 가지고 정말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이 일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량이 필요해요. 이 일을 계속하다 보면 어떻게 비전을 가져갈 수 있어요. 자세히 써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을 정의해 놓은 것,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십시오. 네. 그것을 기준으로 세우십시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학문적 우수성 이거 너무 강조하지 마십시오.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직무기술서에 정말 잘 나와 있는데 직무기술서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구조가 롤이라고 해서 이 일은 어떤 일을 하는가 그리고 그 밑에는 그 recommended subject 해가지고 학교에서 배웠던 이런 과목을 네가 좀 들었으면 좋겠어라는 네. 것을 정의해놓고 있어요. 그럼 내가 얘기할 때 나 그거 들었어 얘기하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requirements라고 해서 네.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라는 것이 정의되어 있고 네. 플러스라는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는 이런 것을 해봤으면 좀 더 우대사항으로 우리가 좋게 봐줄 거야 라는 것을 잘 정리해놓고 있어요. 직무기술서에 다 나와 있어요. 네. 교과서에 정답이 다 있네요. 그렇죠. 네.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안 보고선 계속 자기 나 이렇게 베스트야 라는 것을 네.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무기술서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 100번 읽고요. 100번. 요걸 100번 읽어보세요. 네. 그리고 나서 엑셀 여러분들 쓸 줄 알잖아요. 네. 엑셀 A 컬럼에다가 네. 여기 직무기술서에서 나왔던 필요한 역량이라는 것을 쫙 나열을 해보세요. 쭉 나열을 해보세요. 그리고 한쪽 컬럼을 비워놓고 C 컬럼에다가 내가 그동안 학교에서 배웠던 과목들 그리고 내가 프로젝트 했던 거 그리고 외부에서 교육받았던 거 어떤 공모전 나왔던 거 이런 거 쫙 인터넷에 네.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A 컬럼에서 C 컬럼으로 선을 한번 연결해 보는 거야. 하나하나씩.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과목 네. 그리고 이 프로젝트, 이 대외 활동 이런 네. 것이 도움이 되겠네. 이렇게 선을 연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다 연결했어. 그러면 C 컬럼 기준으로 한번 보시는 거예요. C 컬럼에서 많은 선이 수렴되는 무엇인가 있을 거예요. 네. 어떤 과목, 어떤 프로젝트. 그럼 그것을 위쪽에다 배치시키고 이거 중심으로 내가 이야기를 풀어나가겠다라는 소재를 개발하는 것 이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추려진 전공 경험을 가지고 이 직무에서 내가 이렇게 활용할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활용할게 이렇게 시너지를 낼 수 있어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면접 안내 메일 삼성에서 자세히 보내줬거든요. 네. 거기서도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 연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네.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 얘기할 때요. 실제 면접에 가서 여러분들 의견, 주장, 이거 상황 자체를 더 강조하기보다는 네. 왜, 어떻게 네. 이것에 대한 것을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면 좋고요. 거짓말이나 과장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인턴을 했던 거 얘기를 하는데요. 거의 국가 경제를 살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예, 인턴에게 주는 일 뻔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직무 면접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주셨는데요. 이제 임원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임원 면접 기출 질문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이것도 개별 질문으로 네. 다대 1로 합니다. 면접관 3명에 지원자 1명이 들어가는데요. 네. 면접 전에 약간의 그 좀
간단한 설문조사를 할 거예요. 이것도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네. 솔직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40분 동안 435문항에 대해서 PC로 솔직하게 답하는 가치관을 물어보는 그런 것이 있는데 네. 임원 면접은 그러고 나서 임원 면접은 30분간 진행이 됩니다. 질문은 이 지원자가 냈던 지원서와 네. 이 설문조사 바탕 그리고 미리 준비된 경험과 관련된 질문 이걸로 구성이 돼 있을 거고요. 기출 질문을 보면 크게 4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원서 관련된 질문이 있고요. 두 번째 개인과 관련된 경험과 관련된 질문, 그리고 회사 직무와 관련된 질문, 그리고 상황 가정에 대한 질문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일단 지원서 관련된 질문은요. 여러분들 지원서상에 특별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동그라미 쳐놓고 할 거예요. 네. 이 친구 봐라 공백 기간이네. 학교를 왜 8년 동안이나 다녔어? 졸업 유예가 있네. 그동안 뭐 했어? 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고요. 네. 또 학점 영어 점수, 야 학점이 왜 3.1이야? 이거 뭐 했어?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창업 해본 경험이 있네. 어디서 인턴을 했는데 근데 그 일 계속하지 왜 우리 회사를 지원했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서 상에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그걸 콕 찍어가지고 질문을 하는 지원서 관련된 질문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유형은 개인에 관련된 경험, 성향에 대한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친구들이 지원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또 본인의 성격상의 단점, 장점은 무엇이 있죠? 그리고 지원자의 인생관, 직업관과 관련된 그런 질문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까 평가표라고 얘기했어요. 이 지원자, 우리 그 인성 면접, 임원 면접에서는요. 인성을 평가한다라고 해요. 그 정확하게 말하면 인성이 그냥 사람 됨됨이가 아니라 이 사람 우리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 인재상을 보면 도전 열정, 소통 협업, 창의 혁신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과 관련된 질문들을 해요. 예를 들어서 도전 열정을 물어보기 위해서 스스로 높은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무엇인가 해냈던 경험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경험과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와 직무와 관련된 질문은요. 이거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구체성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우리 회사 지원했어요? 이 직무가 뭐 하는 건지는 알고는 있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들 많이 있고요. 또는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가 3년 후에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질문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황 가정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식의 질문. 그러니까 상사가 나의 공을 가로챘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는 상사가 부당한 짓을 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는 그 서울에서 많이 자랐던 사람들한테는 멀리 배치하는 것을 또 얘기를 해요. 이쪽으로 배치했을 때 갈 수 있겠어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 또는 나이가 많은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린 상사가 있을 수 있는데 상사가 반말로 작업 지시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식의 상황 가정의 질문들도 함께합니다. 네, 참 임원 면접이라서 그런지 더 까다로운 느낌이 드는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대응 전략도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제가 항상 말합니다. 무엇을 질문했느냐보다는 무엇을 평가하느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도전 열정, 창의 혁신, 소통 협업,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이것과 상관없는 다른 질문들은요,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취미가 뭐예요? 이런 것들. 취미 뭐예요? 저요? 예. 노래 부르기. 노래 부르기. 노래 부르기니까 마이너스, 운동 좋아하니까 플러스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평가하지 않는 아까 도전 열정, 창의 혁신 이런 거와 관련되지 않은 것은 그냥 간단하게 한 5초 내로 끝내버리세요. 우리는 평가 항목에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도전 열정, 창의 혁신, 소통 협업 이거와 관련된 거 우리 경험으로 평가한다 그랬죠. 삼성은 여러분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경험을 뽑아 놓으세요. 그것을 가지고 스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절트 이런 형태로 글의 흐름을 만들어서 우선 물론 2가지식으로 말하고 스타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면접관들이 쏙쏙 잘 알아들을 겁니다. 그리고 지원서상에서 특이한 사항들을 뽑아내서 예상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보일 거거든요. 야 이거 문제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보시고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업에서 계속 우리 비즈니스 알고 있어? 직무에 대해서 알고 있어? 이거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하는 사업의 내용, 그것을 둘러싼 시장, 산업의 분석,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변화, 기술의 변화, 어떤 제도의 변화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좀 준비를 해놓으셨으면 좋겠고요. 직무와 관련해서도 점점 이 임원 면접에서도요. 직무에 대한 질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원래는 안 했었는데 그래서 직무의 역할 그리고 수행을 어떻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고 내가 그것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알짜배기로 정말 많은 정보를 주셨는데요. 삼성그룹 면접을 앞둔 취준생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실까요? 제발 답변 좀 외우지 마세요. 우리 안 들어요. 그렇게 외우면은 뭐 말을 하는데 뭐뭐 네. 및 그리하여 그러므로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거 안 듣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 암기력 테스트하는 사람도 그쵸. 아니고 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진짜 여러분들의 말을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흐름 중심으로만 알고 가서 좀 네. 더듬거리면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말 맞아요. 잘하는 아나운서 뽑을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우지 마십시오. 네, 외우지 말고 말하라라는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코칭의 김태성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